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18시간 넘게 특검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 귀가했습니다. 김 지사는 충분히 소명했다고 밝혔지만 특검은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가 한시적으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오늘 발표합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7월부터 소급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에서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지속적인 비핵화 이행 약속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CNN 방송은 북한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믿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BMW가 연이은 차량 화재 사고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BMW 주차를 거부하는 곳이 늘어나는 등 시민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수입한 원료로 만든 또 다른 고혈압 약에서도 발암 의심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약 59개의 판매를 중지하고 환자들에겐 다른 약으로 교체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절기상 입추인 오늘도 전국적으로 찜통더위가 맹위를 떨치겠습니다. 전국 곳곳에 강한 소나기가 내리겠지만 서울이 35도, 대구는 36도까지 기온이 올라 폭염의 기세는 꺾이지 않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연루 혐의로 특검에 소환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8시간의 고강도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김 지사가 의혹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지는 가운데 특검은 김 지사의 신병 처리 방향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조창훈 기자입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오늘 새벽 4시쯤 18시간이 넘는 특검 조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밤새 이어진 고강도 조사에도 비교적 여유로운 모습이었습니다. 들어갈 때랑 입장 변화 없으세요? 네, 여전히 똑같습니다. 수사에 당당히 임했습니다. 결정적 증거가 제시됐냐는 질문엔 그렇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유력한 증거나 이런 걸 저희들은 확인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초 특검은 드루킹 일당의 진술과 김 지사 관련 문건이 담긴 USB 등을 확보하고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드루킹과의 대질 신문이 이뤄지지 않은 것도 명확한 물증이 확보됐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김 지사는 조사 내내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일관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쟁점이 된 댓글 조작 자동화 프로그램 킹크랩 역시 존재 자체를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특검은 이번 주 내로 추가 소환을 비롯해 구속영장 청구 등 김 지사의 신병 처리 방안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조창훈입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특검 소환에 민주당 당권주자 3인방은 김 지사를 적극적으로 옹호했습니다. 친문 표심을 의식한 탓인지 같은 당의 이재명 경기지사 의혹에 대한 태도와는 꽤 다른 모습인데요. 반면에 야당은 김 지사는 사실상 공범이라면서 특검 연장을 주장했습니다. 김문영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드루킹 사건이 정치 브로커의 일탈에 불과하다며 공세 차단에 나섰습니다. 그럼에도 특검의 형태는 교모한 언론 플레이와 망신주기, 확인되지 않은 피의사실 공개를 함으로써 민주당 당권주자 3인은 친문 표심을 의식한 듯 한 목소리로 김경수 지사 옹호에 열을 올렸습니다. 송영길 후보는 정치특검에 5점을 남기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고 이해찬 후보는 김 지사의 진실함을 믿는다며 엄호했습니다. 김진표 후보는 특검 수사를 악의적인 망신주기 수사이자 구시대적 마녀사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야당은 김 지사를 사실상 공범으로 지목하고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을 요구했습니다. 너무 필요하다면 연장을 이야기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특검팀은 김경수 지사를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범행을 사실상 승인한 공범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특검 수사 기간이 아직 20여일이 남았지만 여야가 여론 형성을 위해 군불대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폭염으로 집안 내에서 에어컨을 많이 틀어서 7월분 전기요금이 얼마나 나올지 걱정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검침일에 따라서 같은 전기량을 사용해도 더 많은 요금을 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검침일을 한전이 지금은 일방적으로 정하고 있는데요. 결국 공정위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신동규 기자입니다. 이 아파트 단지는 매달 7일 한국전력의 검침원이 전기 계량기를 확인합니다.
한국전력이 지정한 날짜입니다. 한전에서 7일날 그때 검침을 해가요, 자동으로. 한전은 인력 문제 등으로 한 달에 7번에 나누어 검침에 나서는데 문제는 검침원이 언제 오느냐에 따라 요금이 널뛰게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7월 중순부터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전기를 사용한 경우 검침일이 1일이면 요금이 7만 원도 안 되지만 15일이면 13만 원 넘게 나옵니다. 전기 사용량은 같은데 월별 사용량 집계가 달라지면서 누진제 때문에 요금 차이가 2배 넘게 나는 겁니다. 공정위는 고객의 동의 없이 검침일을 정하도록 한 한전의 약관은 무효라며 수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검침일에 따라 요금이 달라질 수 있다면 고객의 희망에 따라 검침일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름철 전력 사용이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에 집중되는 경향을 고려하면 검침일을 월초나 월말로 변경하면 더 유리할 전망입니다. 다만 검침일 변경이 1년에 한 번만 가능하고 매년 폭염 발생 기간이 다를 수 있어 장기적으로는 별 효과가 없을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MBN 뉴스 신동규입니다. 대통령도 전기료 걱정 덜어주게 나섰습니다. 전기료 걱정 때문에 폭염에도 냉방기기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방안을 만들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를 내린 건데요. 정부는 우선 7월과 8월 2달간 한시적으로 가정용 전기요금 부담을 낮춰주기로 했습니다. 최중락 기자입니다. 휴가에서 돌아와 공식적으로 업무에 복귀한 문재인 대통령. 첫 화두는 폭염 대책이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폭염은 재난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냉방기기 사용을 국민 건강과 직결된 복지로 규정했습니다. 냉방기기 사용을 국민의 건강, 생명과 직결된 기본적인 복지로 보아 국민들께서 전기요금 걱정 때문에 냉방기기를 제대로 사용 못하는 일이 없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7월 전기요금 고지서부터 요금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시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우선적으로 7월과 8월 2달간의 가정용 전기요금에 대해 한시적인 누진제 완화와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 확대 등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나 개선을 요구하는 여론에 대해서도 누진제 수준을 외국과 비교해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정부가 사상 최고의 전력 공급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사용 증가가 더 이어질 수 있어 폭염 기간이 끝날 때까지 전력 수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최종락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대책 마련 지시에 정부와 여당은 오늘 오전 당정 협의를 열고 누진제 한시적 완화와 부가세 환급 방안을 검토해서 최종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오지혜 기자입니다. 가정용 전기요금 완화 대책 논의를 위한 당정 협의가 오늘 오전 9시 40분부터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립니다. 여당에서는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국회 산자중기 소속 의원들이, 정부에서는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진규 산자부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당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대로 7, 8월에 한해 적용되는 누진제 완화와 저소득층 지원 방안을 검토합니다. 먼저 현재 200에서 400kW 이하인 2단계 구간의 상한을 500kW까지 높이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또 단계별 기준을 모두 올리거나 아예 구간별 요율을 조정하는 방안도 논의 대상입니다. 이와 함께 한전의 부담을 고려해 전기요금의 10% 정도인 부가세 환급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종 확정된 전기요금 완화 방안은 백운규 산자부 장관이 오전 11시쯤 정부 서울청사에서 발표합니다. 다만 7월 요금은 이미 청구서 발송이 시작된 만큼 다음 달 요금서에서 소급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오지혜입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에서 리용호 외무상이 지속적인 비핵화 이행 약속을 명확히 했다면서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CNN 방송은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차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믿고 있다고도 보도했습니다. 노태현 기자입니다. 지난주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ARF에 참석했던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미국으로 돌아가는 전용기 안에서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ARF에서 지속적인 비핵화 이행 약속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리 외무상이 연설에서 동시적 단계적 해법을 주장하면서 미국 내 낡은 것으로 돌아가려는 시도들이 표출되고 있다며 불만을 나타낸 것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면서 지난 몇 년간 북한이 반복해온 분노와 증오를 고려하면 이번 발언은 달랐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미국 CNN 방송도 북한이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며 비핵화 협상의 긍정적 전망을 내놨습니다. We do know, according to a source of mine who is familiar with the North Korean side of the denuclearization talks, they say there is a strong possibility that there will be a second meeting between Trump and Kim. 이어 CNN은 북한 소식에 정통한 미 행정부 관계자가 아직 2차 회담의 장소와 시간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올해 안으로 회담이 열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고 전했습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BMW 측이 연일 계속되는 차량 화재 사고와 관련해 리콜 발표 11일 만에 공개 사과했습니다. BMW 측의 대응에 소비자 불만이 고조되는 가운데 관계 당국도 질타에 나섰습니다. 김태일 기자입니다. BMW 측이 최근 일파만파 커지는 차량 화재 사고와 관련해 처음으로 머리를 숙였습니다. 대규모 리콜 발표 11일 만입니다. BMW 그룹 본사에서도 이번 사안을 마음 무겁게 다루고 있으며 최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모든 경영진도 매일 상황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함께 자리한 독일 BMW 본사 기술팀은 이번 화재의 원인이 부품 결함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소프트웨어 결함 가능성을 일축한 겁니다. Also die Root Cause beginnt mit einem undichten Kühler und es ist ausschließlich ein Hardwareproblem. 국토교통부는 BMW 측이 사전 안전 진단을 부실하게 하고 있다고 질타하며 추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본사에서 강조한 EGR 모듈의 부품 결함 외에 다른 원인이 있는지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화재 사고에 따른 리콜과 관련하여 BMW 측에 자료 제출이 미흡한 점을 언급하였으며 추가적인 자료 제출을 엄중히 요구하였습니다. 리콜 발표 이후에도 계속되는 부실 대응에 대한 관계 당국의 질타와 BMW 코리아 최고 책임자의 공개 사과. 갈수록 불만만 더해가는 BMW 측의 소비자 대응이 바뀌는 전환점이 될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김태일입니다. BMW 회장의 대국민 사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불안감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BMW 차량의 주차를 금지하거나 전용 주차 공간을 별도로 만든 곳이 생기는 등 공포감이 확산하는 모양새입니다. 신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BMW 측의 공식 사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확한 발화 원인이 밝혀지지 않으면서 시민들은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BMW 차가 옆에 지나간다던가 같이 옆에 주차돼 있다던가 불안한 감이 있습니다. 다른 데로 이동하고 싶죠. 불안한 마음에. 불안감이 커지면서 자구책 마련에 나선 이들까지 생겼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기계식 주차장엔 아예 BMW는 주차하지 말아달란 안내 문구가 붙여졌고 경주의 한 아파트는 BMW 방문 차량은 받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의 한 빌딩 지하주차장은 일반 차량과 BMW 차량의 주차 공간을 분리시켜놨습니다. 요즘 불이 계속 나기 때문에 소화기 큰 거 2개 갖다 놨잖아요. 그러면 끄라고. 인터넷에도 차량을 치워달란 요청을 받은 BMW 차주들의 경험담이 계속 올라오고 있고 BMW를 징벌해달라는 국민청원도 수십 건이 올라왔습니다. 정확한 화재 원인 규명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시민들의 BMW 포비아는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고혈압약 발암물질 사태가 있은 지 꼭 한 달 만이죠. 또 다른 고혈압약에서도 발암 의심 물질이 나왔습니다. 식약처는 급히 59개 품목에 대해서 판매 중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조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또 다른 고혈압약에서도 발암 의심 물질인 N-니트로소디메티라민이 검출됐습니다. 대봉 LS가 제조한 중국 룬두사의 조품을 수입하여 정제 과정을 거쳐서 제조한 일부 발사르탄 제품이 NDMA 잠정관리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대봉 LS 발사르탄에서는 N-니트로소디메티라민이 기준인 0.3 ppm을 넘는 4.89 ppm까지 나왔습니다. 앞서 문제가 된 발사르탄은 N-니트로소디메티라민이 제조 공정에서 만들어졌지만 이번에는 그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식약처는 대봉 LS 발사르탄을 사용한 고혈압약 59개 품목에 대해 판매 중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발사르탄에 사용된 N-니트로소디메티라민의 위해성 조사 결과도 처음 공개했습니다. 11만 명 정도가 3년 동안 320g을 계속 복용해 왔다면 그중에 1명 정도는 추가적으로 원래 안 생겨도 될 암이 1명 정도는 더 생길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식약처는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전체 발사르탄 원료에 대한 검사를 진행 중이며 현재 53% 정도 끝마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잇따르는 발암 의심 물질 고혈압약 사태에 중국산 원료 경계령과 고혈압약 제조 과정에 일대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 뉴스 조경진입니다. 어제 판매 중지된 고혈압약을 복용 중인 환자는 18만여 명입니다. 이들 중 15,000여 명은 지난번에 문제가 됐을 때 약을 갈아탔는데 하필 문제의 약이라서 또 재처방을 받게 됐습니다. 속이 타들어가는 환자들, 전민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고혈압약을 복용 중인 환자는 18만여 명에 이릅니다. 병을 치료하려고 먹은 약이 독으로 돌아온 상황. 환자들은 울화통이 터집니다. 불안하죠. 불안한데 어떡합니까? 먹은 걸 이미 그동안 아주 체념하는 거죠. 지난번 고혈압약 사태 때 약을 바꾸고 이번에 또 약을 바꿔야 하는 환자는 15,000여 명입니다. 보건당국에 대한 불신도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 보고 마누라 걱정을 해서 약을 별도로 주면서 약방에 가서 그거 아니냐는 거 확인하는 자체는 나는 불신을 해. 일선의 약국도 혼란을 겪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집 자신인데 그때 괜찮다는 거 약을 대량 처리해놨거든요. 그 품절될까봐. 근데 그거 저거 다 빼는 거예요. 문제가 된 약이라고 당장 복용을 중단하면 혈압 변동폭이 커지는 등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신속하게 의사와 상담에 대처해야 합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이런 가운데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수사 중인 민군 합동수사본부가 그제 이석구 전 기무사령관을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경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이석구 전 기무사령관이 민군 합동수사단이 설치된 서울 동부지검청사에 나온 건 그제 오후 2시쯤. 참고인 자격으로 3시간가량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전 사령관은 지난달 계엄령 문건 보고 과정을 놓고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정면으로 충돌한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난 3일 기무사령관 자리에서 사실상 경질돼 제2작전사령부 부사령관으로 전보됐습니다. 이 사안의 위중함을 인식할 정도로 그렇게 대면복을 드렸습니다. 몇 분 정도 됐어요? 한 5분 정도. 한 5분 정도 보고 받으셨어요? 때문에 여러 의혹이 나오고 있는 문건 보고 과정을 놓고 합수단이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한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한편 합수단은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과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노수철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수사의 핵심 열쇠를 쥔 이 세 사람에 대한 소환 조사도 조만간 이뤄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MBN 뉴스 민경현입니다. 자유한국당이 북한 석탄 국내 반입 의혹을 두고 본격적인 공세에 나섰습니다. 관세청은 북한산 석탄을 반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 9건에 대한 조사가 곧 마무리된다고 밝혔습니다. 연장현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이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을 본격적으로 이슈화시키고 나섰습니다. 이 북한산 석탄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이렇게 지켜보면서 느끼는 게 이 국가가 없어도 될 분야에는 국가가 있고 국가가 있어야 될 곳에는 국가가 없는 아주 기이한 현상이. 관세청은 지난해 10월부터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산으로 속여들여온 의심 사례 9건을 조사 중입니다. 1년이 다 돼도 별 성과가 없자 외압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이에 대해 관세청 당국자는 터무니없다면서 피의자 소환 등 기술적 문제들로 지연됐다며 곧 조사를 마무리해 검찰에 넘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성분검사로는 석탄의 원산지를 구별할 수 없어 원산지나 가격 등에 대한 문서 위조가 있었는지 부분을 집중해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미 국무부가 한국어로 번역된 대북제재주의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자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 등에 대해 우회적으로 경고에 나섰다는 평가도 나오는 상황. 제재를 어느 정도 계속 유지하면서 북한이 뭔가 다른 생각을 특별히 갖지 않도록 하는 수단이 필요한데 제재의 지속성을 갖다가 뭔가 상징적으로라도. 외교부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북한의 제재 회피 사례들을 면밀히 관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연장윤입니다. 양승태 대법원이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와 하명을 받고 법리 검토를 한 정황을 검찰에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 행정처가 공개한 문건의 제목이 단서가 됐습니다. 김순철 기자입니다. 지난 2014년 12월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의 해산과 함께 국회의원직 상실을 결정했습니다. 이후 통진당의 지역구 지방의회 의원을 인정해야 하는지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듬해 2월 법원 행정처는 통진당 지역구 지방의회 의원 상대 제소라는 이름의 문건을 작성했습니다. 제소의 필요성과 방법까지 적시됐는데 기존의 문건과는 큰 차이가 발견됩니다. 네모 속 제목과 작성자의 소속 부서, 작성일자가 아예 없습니다. 검찰은 이 문건을 외부에 반출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당시 박근혜 청와대의 하명으로 양승태 대법원이 법리 검토를 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양식의 문건을 검찰은 추가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크 리퍼트 전 주한 미국 대사 피습과 박근혜 전 대통령 복면 시위 관련 입법 조언이 담긴 파일이 임종원 전 법원 행정처 차장의 PC에서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사법부가 삼권 분립을 스스로 포기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어제 삼성전자 평택공장을 찾아가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앞서 정부가 대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구걸한다는 논란까지 일었는데요. 이 논란 때문인지 어제 만남에선 투자와 고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상은 기자입니다. 삼성전자 평택공장 정문. 차에서 내리는 김동연 부총리에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0도로 인사합니다. 공장 안으로 발걸음을 옮긴 김 부총리는 혁신, 성장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혁신, 성장! 30여 분 동안 반도체 제조 라인을 돌아본 김 부총리는 삼성을 우리 경제의 대표 주자라며 치켜 세웠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삼성이 미래의 성장 동력을 만들고 동반 성장의 모범이 돼야 하며 지배구조와 불공정 거래 개선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런 정부의 요청에 삼성은 협력사와 상생 방안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은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서 정부에 애로사항을 전달했습니다. 바이오 산업 분야에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게 핵심입니다. 청와대 측에서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투자 구걸 논란이 이어지자 삼성의 100조 원 규모의 투자 얘기는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 부총리는 그러나 발표할 내용과 시기는 전적으로 삼성에 달렸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금년에 제가 18만 개로 일자리 숫자 줄였습니다. 20만 개, 25만 개 나오면 뭔들 못하겠습니까? 제가 광화문 한복판에서 춤이라도 추겠습니다. 삼성전자는 투자 고용 확대 계획 발표 시기를 조만간 다시 정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이상은입니다.
오늘 새벽 서울 종로의 한 도로에서 차량 한 대가 택시를 뒤에서 들이받고 도주했습니다. 이 충격으로 택시는 인도에 가로등을 들이받았는데요. 대전에서도 택시 2대가 충돌해서 4명이 다쳤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김종민 기자입니다. 택시 한 대가 뒷범퍼가 파손된 채 인도 위로 올라가 있고 인도의 가로등은 반쯤 기울어져 있습니다. 오늘 새벽 0시 15분쯤 서울 종로의 한 도로에서 50대 A씨가 몰던 택시가 인도의 가로등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A씨가 두통을 호소해 현장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승용차 한 대가 A씨의 택시를 뒤에서 들이받아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보해 달아난 차량을 쫓고 있습니다. 택시 2대가 심하게 부서져 있고 도로에는 차량 파편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어젯밤 10시 반쯤 대전 가장동의 한 교차로에서 50대 안모 씨가 몰던 택시와 40대 김모 씨가 몰던 택시가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김 씨 등 4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택시 중 한 대가 신호 위반을 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어젯밤 9시 40분쯤 서울 목동의 한 아파트 12층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실외기가 불에 타 5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에어컨을 켜는 순간 실외기에서 타는 냄새와 함께 불꽃이 일었다는 집주인의 말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종민입니다. 보물선 돈스코이호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은 전담팀을 꾸리고 피해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인양을 담당했던 신일그룹이 보물선을 발견하기도 전에 투자 유치를 준비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보물선 돈스코이호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3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본격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피해자 확보에 주력하고 있는데 보상을 거부당할까 두려워하는 피해자들이 경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아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경찰은 당초 예상보다 피해가 커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싱가포르 신일그룹의 전 회장인 류모 씨가 지난 3월 신일그룹 돈스코이호 국제거래소란 메신저 아이디를 사용해 3천억 원을 목표로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지인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진 겁니다. 돈스코이호가 발견된 건 지난 7월, 4개월 전부터 투자자를 모집한 셈입니다. 경찰은 류 씨가 돈스코이호 인양부터 투자자 모집까지 전 과정을 지휘했다고 판단해 국제 수배를 요청했고 인터폴은 어제 류 씨에 대해 적색 수배령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피의자들의 신병 확보와 신일그룹 본사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에도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MBN 뉴스 임성재입니다. 고급 수의차만 골라서 창문을 깨고 금품을 훔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에 자전거를 타고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 자전거도 훔친 물건이었습니다. 강세현 기자입니다. 검은 모자를 쓴 남성이 지하주차장을 어슬렁거립니다. 잠시 후 손전등으로 차 안을 비춰보더니 기둥 뒤에 숨어서 뒷좌석 창문을 깹니다. 27살 김모 씨가 주차된 차에서 금품을 훔치는 모습입니다. 김 씨는 올해 6월부터 한 달 동안 서울 강남과 여의도 일대를 돌며 주차된 자동차의 창문을 깨고 금품을 훔쳤습니다. 고급 오피스텔이나 아파트에 있는 고가의 수입차가 주요 범행 대상이었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김 씨가 20여 차례에 걸쳐 훔친 금품은 1,800만 원. 창문이 깨져 망가진 자동차 수리비도 1,500만 원에 이르렀습니다. 김 씨는 주로 새벽에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니며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 자전거 역시 아파트에서 훔친 자전거였습니다. 지방에서 요리를 배우고 싶다고 올라왔는데 생활이 궁핍해가지고 한 걸로 유흥비 관련해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상습 절도와 절도 미수 혐의로 구속하고 검찰에 넘겼습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어제 동해안에 300mm에 가까운 폭우가 쏟아져서 침수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물폭탄에도 불구하고 35도 안팎의 폭염은 오늘 입추를 지나 말복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수아 기자입니다. 강릉 시내가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살랑거리는 흙탕물 위로 차들이 위태롭게 지나다닙니다. KTX 강릉역 대합실도 폭우에 침수됐습니다. 역사 직원들이 청소도구로 바닥에 고인 물을 빼냅니다. 어제 강원 영동 지역에 최고 280mm의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영동 6개 시군에 접수된 피해만 모두 132건이고 강릉에서는 이재민도 발생했습니다. 이번 비는 고온 건조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남쪽으로 이동하고 북동쪽에서 상대적으로 차가운 고기압이 확장한 것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여기에 차고 습한 동풍이 유입되면서 비구름이 폭발적으로 발달했다는 분석입니다. 기습폭우와 소나기에도 폭염은 기세가 꺾이지 않았습니다. 기상청은 입추인 오늘이 지나도 35도 안팎의 무더위가 계속된다고 내다봤습니다. 7일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은 일시적으로 기온이 낮아지겠지만 소나기가 그친 후 기온이 다시 오르겠고 습도도 높아지면서 불쾌지수가 상승하겠습니다. 이런 상태라면 오는 16일 말복이나 돼서야 무더위가 물러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이수아입니다. 올여름도 계곡에 평상을 깔고 값비싼 자릿세를 받는 상인들 때문에 피서 기분을 망치신 분들 꽤 있으실 텐데요. 그런데 이런 배짱 영업이 가능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치단체가 단속을 하기는커녕 상인들의 편의를 봐주고 있었습니다. 강세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피서 인파로 가득한 전남의 한 계곡입니다. 목 좋은 자리마다 평상이 빼곡합니다. 국유지인데도 상인들은 자기 땅처럼 돈까지 받습니다. 돗자리 깔고 놀고 싶어서 왔는데 이렇게 평상을 딱 놔두고 여기서 먹게끔 만들어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해당 지자체는 올여름 단속을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년에 근무하기도 연락이 안 돼요. 기자가 군청에 가봤습니다. 직원들은 업무 시간에 에어컨 밑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심지어 상인들은 폭염 때문에 계곡물이 말라 영업이 어렵다고 하자 담양군은 인근 저수지물을 방류해줬습니다. 공무원들이요. 이거 안 된다고요. 막 해봤어요. 누구 공무원 불친절해. 저런 공무원 어떻게 공무원해. 피서객이 신고해도 별 소용이 없습니다.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계곡이 몇 개가 더 있어요. 이만큼 경제가 불러가면 군 입장에서도 나쁠 게 없는 거겠죠. 저희가 세금 매번 다 내거든요. 더위를 피하려 온 계곡에서 자릿세 횡포는 피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인도네시아 휴양지 롬복을 강타한 지진의 피해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소 140여 명이 숨진 가운데 인근 발리섬의 피해도 만만치 않고 대피 과정에서 한국인 1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정수 기자입니다. 규모 7.0의 지진이 휩쓸고 지나간 인도네시아 롬복섬의 모습은 통곡의 섬 그 자체입니다. 고개가 꺾이며 처참하게 무너진 이슬람 첨탑. 산산조각난 가옥에서 보이는 이부자리와 집기류의 모습은 가장 기초적인 생활조차 지킬 수 없었던 당시 상황을 말해줍니다. Untuk stok makanan sementara ini belum ada. 인근 길리 트라왕한 섬에 있던 외국인 관광객들은 대피 선박을 기다리며 발을 동동 굴러야 했습니다. 롬복섬에 도착해서도 안전한 곳을 찾아 떠돌았지만 간이 천막 등이 고작이었습니다. We spent the night in a safe place under the tree and we slept on the floor. 100km 떨어진 발리섬에도 피해가 번져 현재까지 집계된 사상자는 340여 명에 달하며 구조가 진행될수록 피해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도로와 교량이 끊겨 현지 당국은 구조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롬복과 발리국제공항이 정상 운영 중이라지만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혼잡한 상황입니다. 외교부는 한국인 1명이 대피하는 도중 부상당했고 롬복섬에 머무는 80여 명에 대해 이동수단을 제공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이탈리아에선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로 큰 폭발이 일어나 2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미국 LA에선 경비행기가 도심에 추락해서 5명이 숨졌습니다. 이만영 기자입니다. 이탈리아 북부의 한 고속도로. 도로 정체 구간에 유조차가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앞차와 부딪히더니 불길에 휩싸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거대한 폭발이 일어나 주변은 화염에 휩싸입니다. 폭발이 얼마나 강했는지 도로가 붕괴하고 인근에 주차된 차들도 불에 탔습니다. 현지 시각 6일 이탈리아 볼로냐 북서부 외곽고속도로에서 대형 폭발이 일어나 최소 2명이 숨지고 70여 명이 다쳤습니다. 부상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심각한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현지 언론은 유조차가 액체 천연가스를 싣고 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현지 시각 5일 미국 LA 남쪽 오렌지 카운티의 센티에나에서 경비행기가 추락해 탑승자 5명이 모두 숨졌습니다. 경비행기가 추락한 곳은 도심이었지만 다행히 사람이 없는 상가 주차장으로 떨어져 추가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They tried to see anything they could do to treat the patients, but they were already deceased. 이들은 사고 현장에서 1.6km 떨어진 존 웨인 공항으로 돌아가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고 연방교통안전위원회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만영입니다. 세월호 침몰 원인을 조사해온 선체조사위원회가 최종 보고서를 끝으로 지난 1년여간의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선조위는 결국 내부 결함과 외부 충격 가능성을 두고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박통일 기자입니다. 내부 결함을 주장하는 위원들은 세월호가 출발 당시부터 복원성이 좋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나쁜 복원성 탓에 세월호가 최초 20도 이상 좌현 방향으로 기우는 횡경사가 발생했고 제대로 고박되지 않은 컨테이너, 자동차가 한쪽으로 쏠리면서 횡경사는 최대 45도 이상 기울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수밀문과 맨홀로 바닷물이 들어와 세월호가 침몰했다는 게 위원들의 설명입니다. 세월호가 복원성이 대단히 불량했다 하는 점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세월호는 출항하여서는 안 되었던 배라는 것이 저희 내인설의 결론입니다. 반면 나머지 위원들은 세월호의 복원성은 오히려 좋았다고 반문합니다. 선박의 흔들림을 잡아주는 핀 안정기 주변에서 발견할 수 있는 내부 파손 흔적을 외력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이유로 내세웠습니다. 그다음에 그동안 리프팅 빔으로 가려져 있던 선체 외판에 외부 충돌로 의심할 수 있는 그런 흔적을 발견했다. 세월호의 파손된 선체는 원형대로 별도의 복합관에 보존하기로 했지만 거치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세월호 침몰 원인 규명도 다음 2기 특별조사위원회의 몫으로 넘어갔습니다.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과 관련해서 공론화위원회는 오늘 대통령직 속 국가교육회의에 조사 결과를 보낼 예정입니다. 하지만 20억 원의 예산을 쓰고도 결론을 내지 못해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론화위원회는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과 관련해 대통령직 속 국가교육회의에 그동안의 조사 결과를 보낼 예정입니다. 하지만 공론화위가 특별한 결론을 내리지도 못한 상황에서 석 달 동안 20억 원의 예산을 썼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공론화위는 490명의 시민 참가자들에게 일당 20만 원을 주고 합수까지 시켰지만 공은 다시 교육부로 넘어갔습니다. 공론화 의제에 대한 지지도 조사 결과 의제 1과 의제 2가 1위와 2위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습니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민감한 정책 사안에 대해 정부 책임을 회피하고 오히려 여론 갈등을 부추겼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한민국의 교육 철학을 공론을 통해서 합의를 볼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마다 이건 워낙 큰 담론이잖아요. 그걸 뭐 공론을 합의 보자라고 얘기하는 건 어불성설인 것이고. 정부는 지난해 신고리 5, 6호기 원전 재개를 결정하면서 공론화 과정에서 46억 원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론 수렴도 좋지만 매번 수십억의 세금을 허공에 날리면서
공로나 주제나 방식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프랜차이즈에 가입할 때는 본사에서 일정 수준의 월 수익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본사의 무책임한 약속에 손해를 본 가맹점주가 배상을 받을 길이 열렸습니다. 조성진 기자입니다. 지난해 A씨는 대왕 카스테라를 판매하는 커피 프랜차이즈 점포를 열었습니다. 당시 본사는 매월 300만 원의 순수익을 벌 수 있을 것이라며 매출이 일정 수준에 못 미치면 제품으로 메워주겠다는 확약서를 써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A씨가 점포를 연 지 한 달 만에 대왕 카스테라가 유해하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적자에 허덕이던 A씨는 3개월 만에 결국 장사를 접었습니다. 이후 A씨는 가맹본부를 상대로 월수익 보장 약속을 어겼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업체 측이 관련법을 위반해 A씨에게 손해를 입혔다면서 2,4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별다른 근거도 없이 최저 수익을 보장한다고 확약하는 것은 허위 정보 또는 과장된 정보의 제공으로서 가맹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손해배상액은 A씨가 투자한 3,500여만 원의 70%로 책정했는데 매출 부진에 대한 본사 책임을 일부 제한한 겁니다. 또 재판부는 영업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은 가맹점주에게 책임이 있다며 A씨가 요구한 손실액은 배상액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MBN 뉴스 조성진입니다. 아시안게임 축구대표팀 와일드카드로 선발됐던 황의조 선수가 소속팀 일정을 마치고 대표팀 훈련에 합류했습니다. 인맥 축구라는 논란에 대해선 좋은 경기력으로 정면 돌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영호 기자입니다. 대표팀의 와일드카드 공격수 황의조가 처음으로 훈련장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소속팀 간바오사카의 일정을 모두 소화하고 뒤늦게 합류한 황의조는 가벼운 개인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었습니다. 올 시즌 J리그에서 좋은 활약을 펼치며 손흥민, 조현우와 함께 와일드카드에 발탁된 황의조. 하지만 축구팬들은 김학범 감독과의 성남 시절 사제의 연으로 발탁된 것이 아니냐며 비난을 퍼붓기도 했습니다. 황의조는 실력으로 이 같은 논란을 정면 돌파하겠다며 의지를 다졌습니다. 골이 많이 넣고 싶고 제가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린다면 그거는 또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손흥민, 황희찬, 이승우 등 해외파 공격수들을 비롯해 나상호 등 어린 공격수들과 손발을 맞춰 나가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훈련을 통해서 좀 최대한 빨리 서로를 이해하고 좀 서로를 잘 알아가면서 또 대회 때 또 그런 부분이 잘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주변의 우려와 논란을 이겨내고 황의조가 금빛 슈팅을 날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한국 펜싱은 이번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4년 전 인천대회 때의 금메달 8개를 뛰어넘어 역대 최고 성적을 노리고 있는데요. 그 중심에는 남자 사브르 4총사가 있습니다. 구경호 기자입니다. 날렵하게 찌르기 공격을 하고 또 잽싸게 피하기를 반복합니다. 지난달 세계선수권 단체전에서 2회 연속 정상에 오른 남자 사브르 대표팀입니다. 실력뿐만 아니라 훤칠한 신장에 잘생긴 외모로도 인기가 높은데 최고참 김정환부터 세계 2위 구본길, 김준호, 막내 오상우까지 신구 조화도 잘 어우러져 아시안게임 개인과 단체전 금메달 싹쓸이가 유력합니다. 이변이 없는 한 꼭 금메달을 딸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고요. 개인전 2명 뛰니까 한국에서 결승에서 만나는 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지만 펜싱 대표팀의 이번 아시안게임 목표는 4년 전 인천대회에 금메달 8개를 뛰어넘는 전 종목 메달 획득. 마지막일 수도 있으니까 인천 아시안게임 때 못 해봤던 개인전에서 금메달이랑 단체전에서 금메달 이렇게 따고 새로운 메달 바치자 효자 종목으로 떠오른 펜싱 대표팀은 막바지 당금질을 마치고 오는 14일 결전지로 향합니다. MBN 뉴스 구경호입니다.